미리 공유해드린 PPT의 내용은 뭐 거의 변함이 없을 거고요. 중간에 T4 신드롬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서 넣긴 했는데, 그거는 굳이 뭐 제가 PPT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말로만 들어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 내용은 따로 이제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포스처 리스토레이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 그냥 저는 줄여서 PRI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곳에서 하는 그 교육과정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번은 골반에 대한 거,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줄여갖고 BC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써드리면은 브레키알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오른쪽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앞에 R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오른쪽을 의미하는 라이트 BC 패턴이라는 이러한 상태를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골반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처음에는 이 레프트 AIC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쪽을 일어나는 라이트 BC 패턴 말씀드리고, 이 BC 패턴은 주로 위쪽에서 립케이지 근처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보니까 그 위쪽에서 나타나는 견갑골에 대한 해석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안 쏠라면 안 돼.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위쪽에서, 립케이지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다 보니까요, 이 위쪽에서 일어나는 라이트 BC 패턴 같은 경우에는 호흡과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위쪽에서 일어나는 호흡과 관련된 어떤 비대칭적인 호흡, 그리고 어디를 주로 우리가 촉진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7월 말까지는 슈로스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이 컨셉 안에서 말하는 그 호흡이랑요, 그리고 립케이지의 변화랑, 슈로스에서 말하는 립케이지 변화에는 해석상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차이를 갖고 들으시면은 아마 좀 구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미리 당부해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슈로스와 이 PRI 컨셉에서 BC 패턴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뭐 하나가 틀리다, 뭐 맞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임상가이자 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시로스 입장에서의 해석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PRI 컨셉이라는 곳에서 해석하는 모습이라고 그냥 다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난 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4월 달에 그 강의해드렸던 레프트 AIC 패턴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컨셉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횡격막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인체를 보는 그 기본적인 시야가 우리 몸을 놓고 봤을 때 좌우에 내장기들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천적으로 비대칭이라는 걸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횡격막이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왼쪽 횡격막은 오른쪽에 비해서 도매 모양을 갖고 있지 않고 조금 평평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아래로 수축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횡격막이 이 옆에서 봤을 때 늑골의 안쪽에서 이 늑골이랑 서로 마주하고 있는 부분을 보통 GOA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풀어서 이제 여기에 써 있죠. 존 오브 오포지션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GOA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양쪽의 활동의 비대칭성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GOA가 뭐 이제 왼쪽 횡격막의 기능이 약하고 수축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이 늑골을 잡아주지 못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늑골의 거상 또는 뭐 팽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잠시 이와는 반대로
오른쪽 횡격막은 상대적으로 그 횡격막의 수축력이 강하다 보니까 립이 앞으로 이렇게 들리지 않게,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게 꼭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렇게 호흡을 할 때마다 횡격막의 수축력 차이 때문에 립의 모습에 변형이, 그러니까 변형이라기보다는 비대칭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GOA가 좀 기능이 약해지고 복부 근육이 약해짐에 따라서 우리는 왼쪽에 전만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전만이라는 거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나타난 전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는 헤미 로도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에 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횡격막과 횡격막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장요근이 서로 겹쳐 있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골반의 변형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오늘은 이 장요근을 하나의 연속된 연속체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요근이 그 전만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골반 전체가 오른쪽을 향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천골과 요추가 함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로테이션이 발생이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걷기도 해야 되고 그 연속성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과 밖에 있는 바스투스 라테랄리스, 그러니까 외측 강근이라고 하는 이 근육,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햄스트링 근육들, 바이셉스 피모리스가 비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 전만이 발생이 되고 왼쪽의 장골에 안테리어 티핑 또는 안테리어 틸팅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골반이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보상작용으로 고관절이 오른쪽이 외회전 상태에, 아니, 왼쪽이 외회전 상태에 놓여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서는 보통은 레프트 안테리어 인테리어 체인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횡격막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한쪽에 이제 전만을 만들고요. 전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골반에 오른쪽 회전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상작용으로 왼쪽 고관절에 외회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해서 레프트 AIC 여기 이제 풀어서 썼는데 줄여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러한 하나의 골반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왼쪽에 저희가 흔히 하는 오버스 테스트와 같은 모습의 테스트를 했을 때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 왼쪽에 AIC 패턴이 있는지 일단 1차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아니라 이제 이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은요. 고관절에 나타난 모습은 단지 보상작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상작용을 만들어내는 좀 더 상위에 있는 어떤 하나의 원인 같은 것들은요. 왼쪽에 횡격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횡격막을 저희가 코어 운동을 하든 앞으로 이제 뭐 하게 될 골반 교정 동작을 하던 간에요. 왼쪽에 이 립이 밖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왼쪽 립이 밖으로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게 되면은 립은 가운데로 좀씩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숨을 다 내뱉게 되면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로 배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 상태로 고관절을 움직여야지만이 이 레프트 AIC 패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운동하는 동안에 왼쪽 립이 들썩이도록
이렇게 들리도록 만들어 놓으면요. 저희는 어떤 고관절 운동을 하던 간에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아니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뭐 그 AIC 패턴이 나타나는 그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그림만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각은 여기에 다 몰려 있는데 강의가 끝나시면은 이 천골과 장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보통 지난번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왼쪽에 있는 장골이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걸 배울 때 이 천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장골이 천골에 가까워지면은 인터널 로테이션이라는 용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용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요. 이 SI 조인트는 서로 겹치는 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이 반대쪽에 있는 오른쪽의 SI 조인트는 서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치료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이 왼쪽에 나타난 이 패턴이 보이게 되면은 오른쪽의 SI 조인트는 뒤에서 봤을 때 컴프레션의 모습을 갖고 있게 돼요. 오른쪽에 이 SI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을 갖게 되면은 관절이 서로 벌어지는 디스트랙션의 모습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 옆쪽에 있는 앞에서 본 모습을 봤을 때는 이 관절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드리면 왼쪽에 있는 장골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되면요. 이 SI 조인트 전면부에서는 뒤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디스트랙션의 모습을 보이게 돼 있어요. 앞에서 봤을 때와 뒤에서 봤을 때 이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천장관절에는 여러 가지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뭐 좌골신경통 같은 것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설명을 왼쪽에 고관절의 설명을 드렸는데, 오른쪽의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 왼쪽에 AIC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오른쪽은 고관절이 내회전의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고관절 같은 그 장골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다르게 포스테리어 틸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이런 짝 움직임을 갖고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 초점을 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반대쪽에는 이 왼쪽에 일어난 그 움직임과 정반대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왼쪽만 보시면 안 되고 오른쪽도 반대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왼쪽에 AIC 패턴이 나타나게 되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고관절이 내외전된 상태가 되게 되면요. 저희는 서 있을 때, 음, 오른쪽의 아치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왼쪽의 아치는 체중이 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치는 낮아지게 돼 있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슈로스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체중이 실리는 쪽으로 이 측만증 환자분들한테서는 아치가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PRI라는 컨셉에서는 골반이 이렇게 한쪽에 AIC 패턴이 일어나고, 제가 앞에 설명 못 드렸지만, AIC 패턴이 일어나고, 오른쪽 고관절이 내외전 상태에 있게 되면요, 오른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슈로스와는 다르게 오른쪽의 아치가 높아진다라고 이쪽에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양쪽에 그 유연성이 없는 평발들, 항상 이제 평발인 상태로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좀 제외가 될 수 있는데, 유연성이 있는 평발들 있죠. 발을 들었을 때는 아치가 살아있고, 체중 지시했을 때는 아치가 쭉 주저앉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 평발들 같은 경우에 이 레프트 AIC 패턴이 있는 분들을 보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의 아치가 높아져 있고 왼쪽의 아치가 낮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골반에서 만들어내는 이 한쪽으로의 로테이션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른쪽 장골의 후굴이 오른쪽 발에 수피네이션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왼쪽 발 같은 경우에는 프로네이션을 만들어서 왼쪽 발에
아치가 낮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왼쪽 발을 이렇게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쇼풋 운동 같은 것들 시키면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난번 측만증 강의에서도 저는 이 체중이 실리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PRI 컨셉과 관련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는 골반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 있게 되면은 이 패턴이 나타나는 그 모습에서는 체중이 실리는 쪽에 아치가 더 높아진다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도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발의 아치를 봤을 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이요. 체중이 실린다라고 해서 아치가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왼쪽에 AIC 패턴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저희는 뭐 왼쪽은 그 반대되는 패턴의 운동을 해야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내회전이 돼 있으니까 외회전의 운동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그 부족한 기능들을 찾아놓고 사람들은 결국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상호 교대의 움직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운동들이 처음에 시작은 그 본인의 그 부기능이 나타나는 동작들을 많이 시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내회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외회전 동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외회전의 동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패턴의 모습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외회전, 내회전 할 거 없이 양쪽 모두 다 동일한 운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패턴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처음 시작은 그 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하나의 치우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 모두 다 할 수 있는 운동을 시행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셉 안에서 얘기하는 운동들을 모두 다 살펴보면은 누워서 운동을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서서 운동을 하고 양쪽 다 그 교차하는 이런 보행과 비슷한 운동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쪽의 움직임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안에서는 미드 존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양쪽에 치우친 거를 5대5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양쪽의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걸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일반적으로 자세랑 관련된 교육을 받을 때 양쪽에 어깨 높이를 맞춘다거나 아니면 뭐 나온 목을 뒤로 당긴다거나 이러한 교육들이 좀 종종 있는데 그런 쪽을 지향하진 않습니다. 이 내용 안에서는 단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를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살리는데 조금 더 목적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여성분이 이 컨셉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원래 이 컨셉을 만든 주된 그 원작자가 있지만, 이분이 쓴 논문을 보면은 본인이 직접 이런 자세를 취하고, 왼쪽에 있는 레프트 AIC 패턴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본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현을 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보셨을 때 이쪽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으로 체중 지지를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내외전의 상태에 두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체중 지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의 익스터널 로테이션 상태에 있게 되고요. 이 위쪽으로 보면은 오늘 강의에서 주로 다루게 될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요. 이 레프트 AIC 패턴이 있고 그에 대한 연장선으로 오른쪽에 BC 패턴이 발생하게 되면요. 오른쪽에 있는 어깨가 낮아지게 돼 있고요. 왼쪽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턴의 연속선 상에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골격의 모습은요. AIC 패턴이 일어나는 경우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얘기를 해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주목할 점은요, 이 오른쪽에 립케이지와 장골 사이에 이렇게 서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프트 AIC 패턴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왔을 때 주로 호소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요. 오른쪽 허리가 많이 막 뭉친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요방형근 쪽을 얘기합니다. 오른쪽 허리가 많이 뭉친다. 또는 오른쪽이 자꾸 타이트해진다. 오래 걷지 못하겠다. 이러한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세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그림이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AIC 패턴에서 보이는 그 모습들을 하나로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이 AIC 패턴이 나타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른쪽에 서로 이제 체간과 장골 사이에서 이 복부가 서로 압박하려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이에 대한 결과로 요방형근의 뭉침이라든가 또는 타이트함이 환자가 이제 저희한테 왔을 때 호소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자세랑 관련된 부분을 케어할 때 어깨가 낮아져 있으면은 그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을 어떻게 하면은 뭐 컨트롤하고 어깨 높이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안에서는 결국에 어깨가 높이가 낮아져 있고 이 레프트 AIC 패턴 또는 라이트 BC 패턴이 나타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있는 횡격막에 집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위쪽에 나타나는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리면,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그 아래쪽에 있는 레프트 AIC 패턴은 횡격막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위쪽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레프트 AIC 패턴이 나타나면은 골반이 세이크럼을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이 오른쪽을 향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또는 반대되는 작용으로 이 위쪽으로는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흉추가 반대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서로 이 현경막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로 이렇게 뒤틀려 있는 모습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주로 관여되는 근육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흉쇄유돌근을 포함해서 어, 회전근개 그리고 늑간근들, 횡격막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근육의 이름을 제가 한글로 찾아보질 못해서 이건 좀 적어놓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트라이앵귤라리스 스터나이라고 해서 이 스터넘의 뒤쪽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 자체가 이 스터넘의 뒷면이라고 치면요. 동일하게 5대5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왼쪽과 오른쪽에 붙어 있는 그 면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숨을 쉴 때마다 이 근육이 비대칭적으로 사용되면은 흉골에 회전이 발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우리 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횡격막 위쪽으로는 이 립케이지가 아니, 왼쪽으로 돌아가 있다고, 회전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흉골은 같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 지난번 이제 슈로스랑 좀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지우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저희가 사람 몸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여기가 뒤쪽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앞쪽이라고 치면은 이 앞에는 분명히 흉골이 있겠죠. 이 뒤쪽에는 흉추가 있겠고, 이 양옆에 있는 거를 늑골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슈로스 컨셉에서는 이 몸통이 한쪽 이렇게 돌아가면은 흉골이랑 이 흉추가 같이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는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흉추는요,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흉골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는 흉골과 흉추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그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뭐, 늑골의 연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라이앵귤라리스 스터나이라고 하는 그 근육의 비대칭 때문에도 흉골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측만증 환자와 이렇게 라이트 BC 패턴이 있는 환자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하나의 구분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미리 말씀드리면요. 측만증이 있는 분들은 립이 함께 돌기 때문에 이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은 흉추가 오른쪽으로 돌면은 오른쪽에 립 험프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전으로 인해서. 근데 이 BC 패턴에 있는 환자분들은 이 회전으로 인해서 이쪽에 험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립의 정상적인 바이오메카닉상 흉추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다른 기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횡격막을 기준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AIC 패턴이 발생이 되면은 골반 자체는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고요. 요추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위쪽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립 케이지는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세부적인 움직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GOA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쪽을 뭐 이제 보통 대부분의 뭐 레퍼런스나 다른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를 최적의 GOA라고 합니다. 여기는 최적이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는 왼쪽의 모습을 이 모습으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 그 횡격막과 늑골의 상태를 이쪽의 모습으로 상상하셔도 돼요. 오른쪽은 이렇게 늑골을 이 횡격막이 강하게 아래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돔의 모습을 갖고 있고 오른쪽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아래쪽에서 이 아래에 있는 늑골들이 아래로 당겨지지 못하고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목은 가만히 있는데 이 늑골이나 아래쪽에 있는 늑골부터 왼쪽에 있는 가슴이 들리면서 마치 거북목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등은 평평한데 T1이나 C7이 뒤로 탁 튀어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의 환자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뒤에 튀어나온 거를 뭐 아이고, 버선목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자세상의 문제로 보기에는 횡격막의 개입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분들이 오시면은 이걸 단지 목이 앞으로 빠졌다 해서 목을 당기는 그런 행위를 하기보다는 이분의 왼쪽에 있는 이 GOA가 오른쪽에 비해서 더 벌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에 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목을 먼저 중지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늑골과 횡격막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GOA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 더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저희는 소흉근이라는 근육을 견갑골을 앞으로 당기는, 앞으로 기울이게 만드는 그러한 근육으로 이제 보통 암기식으로 배웠죠. 소흉근이 이렇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곳에 붙어 있어서 1, 2, 3번 립에 좀 붙어 있는데 이 근육이 강하게 작동을 하면은 견갑골을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우리 어깨는 라운드 숄더가 만들어진다라고 배우는 게 일반적인 자세에 대한 얘기들인데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견갑골이 뒤로 당겨지고 포스테리어 틸팅 되는 상태에 있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견갑골은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늑골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흉근은 타이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소흉근이라는 근육을 두 가지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의 시선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어깨를 앞으로 전방 경사 시켜주는 또는 라운드 숄더를 만들어주는 전통적인 개념의 소흉근으로 한번 보실 필요도 있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왼쪽에 있는 늑골이 오른쪽보다 더 튀어나와 있고 왼쪽 복부 근육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소흉근은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고 연장선상에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펴졌다고 해서 소흉근이 뭐 느슨해졌다, 뭐 약해졌다 이렇게 평가하시기보다는 이쪽 GOA가 약해지고 가슴이 들려져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왼쪽의 소흉근도 타이트해질 수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GOA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GOA라는 거를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늑골을 이제 뭐 강하게 안으로 잡아 당겨주는 그런 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숨을 들이마실 때 보통은 복부가 좀 앞으로 내밀게 되는 걸 뭐 복식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GOA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은 그 늑골을 안으로 당겨주는 그 힘을 유지하는 상태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돼 있어요. 건강한 GOA라는 거는요, 결국에 숨을 들이마실 때 적당한 텐션을 만들어줄 수 있고, 안으로 모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태에 따라서 밖으로 이 늑골이 벌어질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를 GOA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O에는 절대 정적인 개념의 구조물이나 형태가 아닌 동적인 개념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고 쭉 내뱉을 때 우리 늑골이 모이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 유지한 상태로 숨을 들이마셔도 이 늑골이 벌어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가 운동 중에 해야 될 하나의 태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수행되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골반의 교정 운동이든 위쪽에서 하는 다른 운동이든 모든 것들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GOA는 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요, 이 GOA의 왼쪽 GOA가 약해지면은 이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아래쪽을 제가 복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위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아래쪽 복강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꾸 돌려는 성질을 갖게 되어 있고요. 이 흉곽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돌려고 하는 성질을 들숨이든 날숨이든 늘 이런 모습을 갖게 돼 있어요. 레프트 AIC 패턴이 있게 되면요. 그리고 어, 여기에다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숨날숨 할 때마다 이게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그림이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BC 패턴에서 나타나는 뭐 들숨이든 날숨이든 나타나는 하나의 척추의 회전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저희는 이 늑골의 그 움직임과 방향을 덧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몸통이 립케이지가 돌게 되면은 늑골이 바깥쪽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이 늑골 사이 간격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이 안에서는 늑골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왼쪽으로 립케이지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늑골 사이 간격이 또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자꾸 향하게 돼 있어서 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늑골의 변형을 갖고 저는 립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흉추의 움직임과 이 늑골의 벌어짐 그리고 회전이 발생한다는 걸 기억하시는데 위에서 봤을 위에서 봤을 때랑 아래에서 봤을 때 모습을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요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립에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만들어지면요. 특히나 이게 아래에서 본 모습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립이 벌어져요. 아니 왼쪽이요. 왼쪽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으로 자꾸 밀고 들어가려는 힘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힘 때문에 이 흉골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힘에 의해서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도 왼쪽 립은 이렇게 벌어지고 오른쪽은 이렇게 닫히는 모습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흔히 이제 도수치료에서 얘기하는 그 도수치료 교육에서 얘기할 때 프라이언 로라고 해서 많이 얘기하는 이론인데 이 움직임과 립의 움직임을 이 안에서는 같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어, 이 프라이언 로가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2번과 3번은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진 않을게요. 1번만 해당되기 때문에 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척추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요. 이쪽에 있는 그림처럼 기울어지게 되면은 척추는 반대쪽으로 회전한다는 게 이 프라이언 로의 첫 번째 법칙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척추가 한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반대쪽으로 척추가 기울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이제 제가 흉곽에서 흉추가 오른쪽으로 돌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혹시 복잡하신가요? 이 법칙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립의 움직임이랑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흉추의 이 회전에 대해서 제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흉추는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신다라면은 질문을 그냥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거나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이제 요추는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이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요. 이 위쪽에서 나타나는 BC 패턴에서는 흉추는 왼쪽으로 회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회전에 대해서 이 프라이언 롤을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프라이언 롤은 흉추든 척추가 한쪽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이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그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척추가 한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으로 립케이지에 흉추가 회전이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뒤에서 본 모습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흉추가 있고 골반이 있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척추는 이렇게 오른쪽이 오목해지고 왼쪽이 볼록해지려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러한 모습이 정말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나타나요. 아주 작게. 저희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이걸 좀 두드러지게 그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한쪽으로 이렇게 척추가 기울어지게 되면요. 이 흉추에 붙어 있는 이 늑골들은 서로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반대쪽은 벌어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오른쪽은 자꾸 이쪽이 서로 가까워지려는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칙 때문에요.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로스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정말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이거 자체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요. 이 가까워진 늑골은요. 호흡의 능력이 떨어져요. 특히 들숨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늑골이 벌어져 있으니까 숨이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숨이 들어오게 되면 더 팽창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더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호흡 능력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어, 이 사람을 저희가 이렇게 위에서 횡단면으로 한번 봐볼게요.
회전이 생기면서요.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ARC 패턴이 생기고 왼쪽에 그 GOA가 좀 약해지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늑골이 자꾸 이렇게 들려 올라가면서 팽창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앞이라고 보고 이쪽을 뒤로라고 보면요.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왼쪽 같은 경우에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뒤가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 AIC 패턴에서 나타난 모습들이 오른쪽에 BC 패턴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우리 횡격막 위쪽으로 호흡 능력의 그 비대칭을 갖고 와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앞쪽은 자꾸 앞으로 튀어나가려는 모습을 갖게 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이 뒤쪽은 호흡 능력이라기보다는 팽창시키려고 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립이 가까워져 있으면서 이 뒤쪽은 팽창하려고 하는 능력이 커지거든요. 그리고 이 앞쪽은, 오른쪽의 앞쪽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팽창하고자 하는 능력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BC 패턴에서는 중요시 하는 게 왼쪽 등을 팽창시키고 오른쪽에 있는 윗가슴을 팽창시키는 게 주된 포커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위쪽에서 나타나는 립의 변화가 그냥 통째로 앞뒤로 전부 다 립이 가까워지고 뭐 이제 한쪽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립이 다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AIC 패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은 자꾸 앞으로 밀고 나가려는 그 성향 때문에 앞쪽으로 자꾸 팽창하는 성격이 커지고 이 등 쪽, 뒤쪽은 팽창하고자 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반대로 이 오른쪽은 등 쪽은 자꾸 뒤로 팽창하려는 성격이 커지고 이 앞쪽은 팽창하려고 하는 그 성격이 그러니까 약해져요. 그래서 호흡의 비대칭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 운동할 때 왼쪽 등을 이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왼쪽 등은 자꾸 팽창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이 팽창시킬 때 왼쪽에 있는 전거근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견갑골을 앞으로 전인시키기 위해서 어, 왼쪽에 있는 전거근을 사용을 하는데 전거근을 사용하는 용도로 저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 등을 뒤로 더 팽창시키기 위해서 전거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윗가슴 쪽으로 호흡을 더 촉진시켜야 되는데 오른쪽도 동일하게 왼쪽처럼 전거근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거 다 지울 겁니다, 다시. 오른쪽도 왼쪽처럼 전거근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전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위에서 봤을 때 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왼쪽으로 이제 돌아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본 모습을 봤을 때요. 왼쪽으로 상체는 조금 더 치우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 상체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몸을 로테이션 시키기 위한 이 흉추를 반대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용도로서 오른쪽에 있는 전거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전거근의 운동을 단순히 견갑골을 전인시키는 용도가 아니라 이 BC 패턴 안에서는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등 쪽, 왼쪽의 등 쪽을 확장시키기 위한 능력으로 사용을 하고요. 오른쪽 정거근 같은 경우에는 몸을 이쪽으로 회전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몸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뒤에 나오는 그 그림들을 이 팔은 왜 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미리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게 이 BC 패턴 안에서 나오는 호흡의 불균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5분 정도 쉬면서
채팅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서는 뭐 답변을 드린다거나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욱 선생님, 라이트 밴딩의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흉추의 움직임보다는요, 립의 움직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립이 서로 가까워진다는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패턴을 가지신 분들의 엑스레이를 보면서 제가 치료를 해봤는데, 그냥 저희가 보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눈에 확연하게 띌 정도로 이렇게 S자의 모양을 보이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마일드해요. 상당히. 되게 커브가 마일드해갖고, 밴딩의 개념은 맞는데, 밴딩보다는, 립이, 왼쪽 립, 아니, 오른쪽 립이 서로 가까워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한 2분 정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가 좀 반전이 돼갖고요. 제가 움직이는 게, 지금 제가 움직이는 게 왼쪽으로 몸통을 돌린 거거든요. 립 케이지를요.
서서 보여드리면 이쪽이 저한테 왼쪽인데 이렇게 그냥 이제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BC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이쪽이 왼쪽입니다. 손을 들고 갈게요. 이 립케이지가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움직여요. 흉추도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중심이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 편중되어 있는 거를 반대로 움직여 주려면 오른쪽에 있는 전거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제가 회전되어 있다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반대로 해주려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오른쪽 전거근 활성화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이 립케이지를 반대로 회전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보면은 아마 오른쪽으로 회전돼 있다라고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립케이지의 회전을요. 립케이지가 오른쪽으로 회전된 게 아니라 왼쪽으로 회전돼 있는데 흉골은 반대로 돌고 오히려 이 아래쪽에 있는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김구 선생님? 네,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이 하나의 패턴이 발생되게 되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이크럼이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추를 포함해 갖고요. 물론 골반 전체를 다 돌았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요추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세이크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서서 표현 드리면 저한테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제가 검은 옷을 입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흉골은 아까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흉골도 오른쪽으로 흉추랑 같이 도는 게 아니라 아니 왼쪽으로 흉추랑 같이 도는 게 아니라 왼쪽 그 오른쪽으로 회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AIC 패턴과 이 BC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향한다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스터넘과 세이크럼이 같이. 근데 이제 제가 계속 AIC 패턴과 그다음에 BC 패턴만 말씀드렸는데 그냥 무조건 이러한 패턴만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AIC 패턴이 발생이 되고 오른쪽에도 AIC 패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에 동일하게. 그걸 저희는 PEC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등이 평평해지고 골반의 전방경사가 강해지고 그리고 광배근이 많이 발달된 모습을 보이는 게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겉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운동하면은 좀 이렇게 그 약간 플렉서 머슬들이 발달된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될 수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어, 종아리 근육이 정말 안 드러나요. 햄스트링은 너무나도 유연한데 종아리 근육은 안 드러나고요. 골반의 전방경사가 상당히 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쪼그려 앉는 동작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쿼트가 잘 안 돼요.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한번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지난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건데,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된 하나의 주된 원인이기도 해요. 스쿼트가 안 되는 선생님이 있어서 이 선생님이 스쿼트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관찰을 해봤는데 이 선생님의 문제를 이제 다들 종아리 근육이 안 늘어나고 발목 관절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쪼그려 앉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종아리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동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이점이 뭐냐면 골반의 후방 경사를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이런저런 논문 찾아보고 모터 컨트롤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에선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PEC 패턴이라고 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여자분들한테 나타나면 전방경사가 심해지고요. 선생님들도 지금 한번 서서 해보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전방경사를 많이 만들어 놓고 체중을 그러니까 몸을
앞으로 한번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체중은 발의 앞쪽으로 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 넘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게 1차적으로 종아리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전방경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균형을 잃는 거를 막아주고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종아리는 늘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쪼그려 앉지 못하고 종아리 근육, 종아리가 잘 안 늘어나고 스쿼트가 안 되는 분들이 오셨을 때 무작정 종아리를 늘려야 되는 그 기존의 FMS 컨셉대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후방경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쪼그려 앉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은 종아리 근육은 자동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하나의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PEC 패턴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양쪽에 이 AIC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저희는 PEC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특징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쪼그려 앉는 걸 좀 힘들어한다거나 아니면은 햄스트링은 과도하게 유연한데 종아리 근육이 안 늘어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PEC 패턴을 좀 적어드릴게요. 줄여서는 이렇게 쓰고요. 포스테리어, 익스테리어,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광배근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요방형근이 양쪽에 과도하게 수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경사가 심해지면서 레프트 AIC 패턴에서는 왼쪽에 GOA가 이제 좀 기능을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립이 전부 다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양쪽에 그 GOA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살려주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PEC 패턴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무작정 이 안에서는 AIC 패턴이 모두가 답이다, BC 패턴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이게 양쪽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BC 패턴 역시도 어 이제 기존에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로는 오른쪽 어깨가 낮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카메라를 켜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한테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왼쪽으로 가면서 이 앞쪽에 있는 늑골들 역시도 이렇게 앞쪽으로 같이 딸려 들어가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1, 2, 3번 늑골 역시도 이렇게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그 간격이 좁아져요. 그로 인해서 어깨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하나의 기전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그 뒤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경우에 언급이 되는 게 이 T4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T4 신드롬은 가끔은 아니고 아주 자주 디스크 증상과 유사합니다. 막 손도 저리고 그 저리는 영역을 어디, 어디가 안 좋다, 어느 디스크가 안 좋다, 이렇게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손의 저림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 증상을 살펴보면요. 날개뼈 안쪽에 통증도 있어요. 이 부분이요. 아마 이제 피트니스 샵에서 일하든 병원에서 일하든 날개뼈 안쪽에 통증을 가지신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냥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첫 번째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디스크, 두 번째 도살 스카플라 너브라고 하는 이 견갑골 안쪽으로 넘어가는 자그마한 그 말초신경의 포착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또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T4 신드롬이에요. 이 T4 신드롬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우리 몸의 흉추 쪽에 보면요. 흉추에는 이 교감신경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요. 근데 이 교감신경들이 거의 다 흉추 1번에서 4번까지 내려오는 것들은 다 팔로 가요. 근데 이 안에서 흉추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흉추의 기능이라는 거는 움직임의 기능도 있지만 호흡을 할 때 제대로 팽창되고 다시 수축하고, 그러니까 수축이라기보다는 다시 원위치로 가는 그런 기전들이 상실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교감신경에 악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 교감신경은 혈관의 수축과도 관련이 깊다 보니까 팔로 가는 그 혈관에도 영향을 좀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팔로 가는 저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BC 패턴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호흡을 하려고 이 사람들도 이제 노력을 하고 몸이 바뀌다 보면요. 이 위에서 이 흉추 1번에서 4번까지가 반대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T4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목을 잡고 좌우로 이렇게 로테이션 테스트를 했을 때 왼쪽으로 조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들을 토대로 이게 BC 패턴인지 아니면 T4 신드롬인지 저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손이 저리다라고 해서 날개뼈 안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뭐 디스크라든가 아니면은 도사 스카플라 너브, 페리페랄 너브, 이제 엔트랩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 더 추가하셔서 이 T4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제가 어깨 치료랑 관련해서 제일 많이 찾아보는 그 저자가 이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제일 많이 논문을 찾아보게 되는 저자가 이 키블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견갑골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말 많은 논문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논문을 찾아보면은 간혹 그런 말이 있어요. 견갑골의 이 위치의 차이가 한쪽에 척추 주변이건 견갑골의 안쪽이건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한테 오는 그 고객이나 환자분들은 견갑골에 높낮이가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BC 패턴을 보면은 견갑골의 높이 차이는 방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근육을 작동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 패턴을 회복시켜서 높이의 그 차이를 최소화시키고 그 증상이 사라지는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접근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깨 높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근육의 불균형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패턴이 있을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히나 BC 패턴에서는 오른쪽 어깨가 낮아질 수가 있고, 이게 간혹 위쪽에서 T1에서 T4까지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T4 신드롬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저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레퍼런스들은 이 교육 과정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T4 신드롬이 뭔지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치료하는 방법을 봤더니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뭐 이제 오스테오파시든 카이로프랙틱이든 관절을 움직이는 뭐 스러스트라든가 또는 뭐 HVLA 테크닉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이 T1에서 T4까지를 관절을 많이 움직이는 치료를 케이스 리퍼런스 그 스터디를 많이 했었어요. 뭐 당연히 이제 본인의 케이스 스터디에는 조금 이 위쪽에 있는 관절을 움직였을 때 증상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치료를 하면서 상부 흉추를 좀 건드리긴 하는 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 가지는 못하고 그 증상의 개선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약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도 이 테크닉을 하기 이전에 제가 전거근 운동을 상당히 많이 시켰었어요. 이 위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전거근 운동을 시켰을 때가 훨씬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위쪽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어쨌든 전거근의 기능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전거근 운동을 시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거근 운동 시킬 때는요, 한시도 눈을 팔면 안 되시고요. 그 전거근을 만들어 놓은 그 세팅 자체가 풀리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잠깐이라도 풀리는 순간에는 저희가 의도한 전거근의 그 운동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팔을 들 때만 전거근을 쓰시는 게 아니라 팔을 들었다가도 내리는 동작에서도 전거근을 사용하면서 내릴 수 있게 자꾸 유도를 해주셔야지 이 전거근의 기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거근 운동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패턴이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원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그 느낌을 다르게 전거근 운동을 시키는 게 이 안에서의 하나의 주된 내용이고요. 네. 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미리 해드렸었고, 그래서 BC 패턴에 대한 것도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PEC 패턴, 한마디로 양쪽에 AIC 패턴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포워드 포스처, 라운드 숄더, 그리고 스웩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달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각을 횡격막에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어, 골반의 그 외회전 상태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BC 패턴과 PEC 패턴에 대해서 연상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상하는 사진은 앞에 이 테크닉의 좀 창시자 같은 그 여성분이 한쪽으로 기울이고 서 있는 그 자세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재밌게도 아무래도 이 테크닉이 나온 게 미국이다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다른 여러 헬스 건강관리 전문가들은 뭐 어느 정도 이 코스를 마친 상태인 것 같아요. 그중에 한 두 명의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구독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이 해리스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본인 채널에 상당히 이 PRI 컨셉과 관련된 운동이라든가 내용들을 조금 올려놓는 편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아까 보셨던 AIC 패턴의 스탠스고 이쪽이 오른쪽 어깨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스터넘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고 천골도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하나의 그 심볼 같아요. 이 안에서는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반대쪽으로 체중 지지를 하고 서라고 많이 강조를 하곤 합니다. 어,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PEC 패턴입니다. 근데 지난 강의에서도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골반이 안테리어 틸팅 되면 저희는 전부 다 고관절이 내회전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서는 고관절이 내회전이 아니라 외회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조금 더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PEC 패턴에서는 양쪽 고관절이 내회전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양쪽 고관절이 전부 다 외회전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오버스테트를 했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면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이 PEC 패턴의 모습입니다. PEC 패턴도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면서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꼭 AIC 패턴만 나타난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 AIC 패턴이 양쪽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저희 주변에 상당히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립케이지의 이 회전이 결국에는 견갑골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그대로 위팔뼈 관절, 위팔뼈 오목 관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 이 왼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으로 로테이션이 되고 앞쪽에 있는 립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왼쪽에 있는 그 스카퓰라는 후인됩니다. 뒤당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리트렉션. 그리고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돼요. 어깨가 올라가면서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됩니다. 이해하기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티핑이 돼요. 뒤로 기울어져요. 견갑골이 뒤로 기울어집니다. 소흉근의 작용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이 그 스카플라가 외회전돼요. 외회전. 그러니까 외회전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앞으로 가슴을 더 내밀 수 있는 기전이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오른쪽의 견갑골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고요. 아니 왼쪽이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랑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요. 전인 프로트랙션, 어버드 로테이션, 안테리어 티핑,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윙잉 스카플라가 익상 견각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견갑골의 모습입니다. 전인, 그리고 상방 회전, 그리고 앞 기울임, 그리고 견갑골이 몸통에서 뜨는 이 모습이 오른쪽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견갑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관절 오목 또는 글레노이드 포사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경관절에서는요, 마치 내회전의 모습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살짝 뒤로 당겨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제가 좀 확실해지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약간의 내회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안에 생략된 설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깨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글레노 슈메랄 리가먼트의 뒤쪽 섬유가 타이트해집니다. 한 요 정도에 있어요. 이 섬유가 타이트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쪽 어깨에 내회전이 범위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외회전 범위는 증가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깨 관련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GIRD.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문에서 슬리퍼 스트레칭이라는 거를 많이 하고요. 지금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 스트레칭이 잘 먹히시는 분은 잘 먹히는데 안 먹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들었던 이 BC 패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 GIRD라는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은 운동과 관련한 논문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반인한테서도 많이 발생이 돼요. 내회전의 제한. 그것도 아주 조금. 옆으로 누워서 하면은 어깨가 아프신 분들입니다. 이 어깨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 왼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요. 반대로 약간 외회전의 모습을 보이면서 팔을 들어 올릴 때 임핑지먼 이것도 이제 그 내회전의 범위가 감소된 것도 결국에는 충돌 증후군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걸 좀 지우고 다시 써드릴게요. 이렇게 내회전이 안 되는 것도 결국에는 충돌 증후군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충돌 증후군을 인터널 임핑지로 불리는 충돌 증후군이 있고요. 익스터널 임핑지로 불리는 충돌 증후군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바깥쪽에서는 말 그대로 견봉하 공간에서 그 그레이터 튜버클이죠. 대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서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그 익스터널 임핑지가 발생될 확률이 커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회전이 감소되는 것도 충돌 증후군의 종류 중에 하나로 포함을 하거든요. 인테리어, 수페리어, 포스테리어, 어, 임핑지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인터널 임핑지먼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견봉의 뒤쪽 공간에서 뭐 가끔은 라이브 그 이제 관절 와순이 씹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임핑지먼트라고 그 인터널 임핑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크게 봤을 때는 충돌 증후군의 모습을 보이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내회전이 제한되는 인터널 임핑지먼트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견봉하 공간에서 뭔가 충돌을 일으키는 익스터널 임핑지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많이 봐야 이 견갑골에 집중하고 견갑골의 안정성 운동을 하고 하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는요, 호흡이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고 호흡, 그다음 견갑골, 그다음 이 GH 조인트, 관절화 상완관절 이 부분으로 좀 더 이렇게 디스탈 투 프록시말 파트로 몸통에서 멀리 가는 이 방향으로 재활을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알기 전에는 견갑골까지만 보는 게 제 재활의 어떤 하나의 루틴이었는데 이 몸통 자체가 견갑골의 위치를 바꾼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통이 견갑골의 위치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흉추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립케이지의 모양을 조금 더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견갑골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통의 변화가 멀리 가서는 이 관절화 상완 관절에 충돌 증후군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어, 생각의 그 폭을 확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임핑지먼트 관련해서 좀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언제든지 여기다 채팅으로 써주시면은 제가 보고 다시 확인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양쪽 다 모두 임핑지는 올 수 있습니다. 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병원에서 볼 수 있어 갖고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그 쇄골은요 이제 그 네. 쇄골 같은 경우에는 서브클라비우스 쇄골 하근 있죠. 이 쇄골하근이 얼마나 강하게 쇄골을 아래로 잡아당기고 잡아당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호흡의 패턴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어깨의 가동성 자체도 좀 바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쇄골하근과 관련된 부분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쇄골하근을 풀어주는 그런 테크닉이 따로 있긴 해요. 요 안에서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 쇄골하근 자체가 쇄골의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그 보통은 좀 떨어져 있는 모습에 하강되어 있는 그 모습에 좀 가까운데 쇄골하근이 조금 풀려 있는 모습에 가까워지면은 어깨 높이는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 쇄골하근의 개입이 어깨 높낮이를 좀 바꿔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요 정도까지 되는데요. 혹시 요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그 견갑골 다음, 그러니까 흉추의 가동성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흉추의 가동성이 안 나오면은 뭐 팔꿈치를 올려놓고 흉추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그런 그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윈드밀 같은 것들, 이렇게 막 흉추를 돌려주는 그런 동작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흉추의 가동성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팔을 올리고 흉추를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걸로 인해서 어쩌면 정말로 잘 회복되지 않은 이미 많이 아프신 또는 우리한테 처음 찾아오는 그 고객들한테는 통증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프트 AIC 패턴 같은 경우 왼쪽에 늑골이 들려있기 때문에 이걸 더 들어주는 행위가 결국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 흉추를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동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추의 가동성을 만들어주는 그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오늘 이 BC 패턴을 듣고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영원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레프트 GOA가 왼쪽에 있는 존 오브 어포지션이 컨트롤 가능해지고 립을 벌어진 립을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줄 수 있으면요. 그때는 하셔도 괜찮지만 그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 체스트 익스텐션 또는 체스트 로테이션 같은 운동들은 어쩌면 저희 몸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흉추의 움직임의 방향에 집중하기보다는요. 립의 그 확장 능력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흉추의 모양을 또는 방향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흉추의 회전을 만들고 가동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재활 운동을 시키면서 등이 뻣뻣해서 굳는 분들한테 그 체스트 익스텐션 같은 등을 펴는 그 스트레칭을 바로 시키지는 않아요. 시켜봤더니 전만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GOA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기존에 있는 그 재활 운동들은 조금 더 뒤로 놓고 순차적으로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립의 움직임을 잘 컨트롤해야지만이 흉추도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길게 풀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했던 것들을 육안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래요. 이 흉골의 아래쪽과 양쪽 늑골 사이의 이 각도의 대칭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대칭성이 많이 틀어져 있고 위에서 봤을 때 이 머리맡에서 이 사람의 늑골을 봤을 때 이쪽이 좀 튀어나와 있다 하면은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왼쪽 고관절이 모음 기능이 잘 되는지 오른쪽에 이 폐 위쪽 보통은 에이피컬이라고 표현합니다. 첨부 오른쪽에 이 첨부가 확장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피트니스든 필라테스 선생님이든 오시게 되면 상담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내가 정말 정성껏 상담을 하고 이분이 등록을 안 하면 되게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치료하기 전에 상담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정말 세밀한 평가를 들어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들 몇 개 갖고 있어요. 오버스 테스트도 그냥 바로 오버스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세에서 좀 더 빨리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갖고 있는데 이 BC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터넘의 아래쪽에서 양쪽 늑골의 각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다 하면은 그때 디테일한 어떤 평가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빠른 스크리닝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립의 비대칭성이 결국에 고관절의 불균형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SI 조인트 페인이든 뭐 아니면은 고관절 통증이든 아니면은 뭐 고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스냅핑 신드롬이든 고관절에 찝히는 결국에 이제 이 FAI도 스냅핑 힙 신드롬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이거 하나로서 저희는 연결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프라스터널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부분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치료를 머리맡에서 하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때 이 튀어나온 정도를 좀 먼저 확인하는 편이고 이 각도는 조금 나중에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BC 패턴에서는 결국에 호흡을 하면서 립이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잘 되게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왼쪽에 있는 그 GOA가 인터널 로테이션 된 상태를 그 만드는 그 텐션을 유지한 상태로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그 하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이 안에서 큰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예전에 선배 치료사들이 걸어 다닐 때 팔을 흔드는지 안 흔드는지 보는 걸 하나의 평가로 썼었는데, 이제 저희는 팔을 흔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 체스트가 좌우로 이렇게 상호 교대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행을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BC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체스트가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의 평가 요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목표가 되고요, 치료에. 음. 그래서 아까 그 유튜버예요. 이분이 되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 이런 그거를 만들어 주셔갖고 강의안을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좀 그 편한 편이었어요, 이번에는요. 호흡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 좀 생각하십시오. 위에서 봤을 때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라고 하겠습니다. 흉골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고 흉추는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 있어요. 늑골은 전면부는 왼쪽이 자꾸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뒤쪽은 앞으로 자꾸 튀어나가니까 뒤쪽은 호흡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뒤쪽은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확장이 잘 안 되고. 반대로 오른쪽은 늑골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면서 가까워져 있다 보니까 앞쪽은 확장 능력이 떨어져요. 늑골의 앞쪽은. 근데 뒤쪽은 확장 능력이 좋아요. 그거를 썸머리 해놓은 게 이 그림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왼쪽 앞쪽 그리고 아래쪽 늑골은 호흡을 하기에 되게 용이해요. 공기가 들어가기도 좋고. 그래서 자꾸 들리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뒤쪽은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팽창할 수 있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왼쪽 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박되어 있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왼쪽 앞쪽 같은 경우에는 팽창되어 있다. 확장되어 있다고 얘기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오른쪽에, 어, 그 앞쪽 같은 경우에는 립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압박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등 같은 경우에는 확장되어 있다. 이게 결국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립에 대한 움직임을 그 한눈에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반대로 오른쪽 앞쪽 가슴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왼쪽 등 쪽을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하나의 변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이 그림만 보면은 슈로스에 나오는 호흡과 똑같은 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 교육 과정 안에서는요, 메디아스티넘이라는 말을 써요. 중격이라는 말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공간을 엄청나게 확장을 잘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정거근의 사용과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앞으로 뻗거나 미는 동작을 하려면은 왼쪽의 전거근과 왼쪽의 삼두근의 작용은 필수입니다. 삼두근 운동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이 몸에 있는 내장기의 차이 때문에 이 중격 뒤에 있는 이 공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틀어지게 만들고 우리는 이 왼쪽 등 쪽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림을 이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이제부터 이 BC 패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테스트를 말씀드릴 건데 여지까지 한 내용 중에서 혹시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한 강의 중 제일 조용한 것 같습니다. 복잡해서 그런 거라고 좀 추측이 되는데, 네. 뭐 중간중간 써주시면은 다시 또 답변을 드릴게요. 어,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등의 확장 능력이 떨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늑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안으로 이렇게 인터 로테이션 되고 서로 늑골 사이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쇄골 하근의 작용이 강해지면요.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위쪽에 있는 그 에이피컬이 확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지난번 오프라인에서 찍었던 건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끊기니까요, 제가 그 호스트컴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영상 혹시 안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쪽이 얼마나 공포로 오르는지 유감을 설정하시고 본인이 숨을 들이실 때 얼마나 이쪽이 들이시는지 편안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그렇죠. 내뱉으면 목골이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다 내뱉고 여기는 정확히 지금 오른쪽 가슴을 숨을 들여마시고 있는데 내뱉고 오른쪽 가슴이 얼마나 부풀어지는지 육안으로도 확인하시고 이 호흡을 하는 당사자도 호흡을 하는 게 얼마나 원활한지 양쪽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어, 이제 보실 때 이 영상에 이 사람의 오른쪽 가슴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당사자가 양쪽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의 호흡이 더 능숙한지 또는 편한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크게 비교하시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쪽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일반으로 설명하시고 본인이 숨을 들이실 때 얼마나 이쪽이 들이시는지 편한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그렇죠. 내뱉으면 늑골이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내뱉고 여기는 저항을 주시면 오른쪽 가슴을 숨을 들여마시려고 했는데 내뱉고 숨 들이마시는 얼마나 원하는지 그럼 그 이쪽에는 지금 또 하고 있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양쪽의 그 팽창 능력이랑 양쪽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전날 저분이 실습했을 때는 오른쪽을 숨을 들이쉬는 게 조금 더 어렵고 왼쪽은 조금 더 수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라이트 BC 패턴이 그러니까 오른쪽의 확장 능력이 떨어지는 거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다른 테스트들도 한번 봐볼게요. 오른쪽에 오른쪽 GH 숄더 조인트의 내회전을 보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른쪽에는 BC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내회전이 감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인터널 임핑지먼트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그 포스테리어 캡슐의 타이튼 또는 인페리어 글레노 휴메랄 리가먼트의 타이트니스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타이트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BC 패턴을 이 테스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내외전의 가동 범위가 반대쪽보다 제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통증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BC 패턴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그 포스테리어 캡슐의 문제를 이제 확인하는 거였지만 그 상위의 개념을 이 테스트로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호리진탈 어덕션 테스트예요. 저희는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뭐 앞에 있는 삼각근이 잘 늘어나는지 아니면은 대흉근이 잘 늘어나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한 용도로 이제 봤던 건데 BC 패턴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분은 몸이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고 그 다음에 등 쪽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기억하시겠지만 확장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흉골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팔이 떨어지지 않게 되거나 가슴 앞쪽에 통증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이 잘 떨어지지 않고 반대쪽과 비교해 봤을 때요. 그리고 가슴 앞쪽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비시 패턴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팔을 들어보는 검사들도 팔이 다 안 올라가고 어느 정도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제 50견을 제외하고요. 50견은 좀 논외입니다. 50견을 제외하고는요. 이 BC 패턴이 있는 건지 한번 의심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뭐 임핑지먼트가 있다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흉곽의 문제를 여태까지 얘기했던 이 BC 패턴이 있는 건지 보는 거죠. 뭐 이런 테스트들이 대표적인 테스트예요. 어떤 복잡한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이 테스트 안에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을 넣지 못했는데 경추도 누운 상태에서 잡고 라이트 로테이션, 레프트 로테이션 시키는데 T1을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나머지 이제 C스파인을 잡아 놓고 로테이션을 해봅니다. 이때 왼쪽으로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은 T4 신드롬이 있는 걸로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부가적,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안에서는 티포 신드롬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경추 1번과 2번, 그리고 흉추 1번과 4번은요, 같은 방향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T4 아래, 그리고 C3부터 C6까지는요, 나머지 아래에 있는 그 흉추와 같은 방향으로 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T4 신드롬이라는 게 이제 경추를 회전시켜 봤을 때 누워서 왼쪽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1과 2, 그리고 T1에서 T4는 오른쪽으로 회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C3부터 C7 또는 적게는 6번까지, 그리고 T5부터 뭐 여기까지는 레프트 로테이션 된 상태라고 간주를 합니다. 목이 왼쪽으로 안 돌아가면요. 이러한 테스트를 갖고 이제 회복 운동을 시키는데 사실 호흡과 관련된 회복 운동을 제가 넣을 수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제가 남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습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여자분을 갖고 가슴 쪽에 직접적으로 손을 컨택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제가 실습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말씀드리면은 호흡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 사람들은 왼쪽에 있는 GOA와 왼쪽 골반을 회복시키는 거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그때 호흡과 관련된 중재를 해줘요. 오른쪽을 더 확장시킨다거나 왼쪽 등을 팽창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처음에 했던 테스트들을 다시 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네거티브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절차고요. 이 BC 패턴에서 뭐 굳이 BC 패턴이 아니더라도 어, 이 레프트 AIC 패턴에서도 유사한 운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펀치 운동이잖아요. 이 펀치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정거근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안테리어 델토이드, 때로는 서브스카퓰라리스도 쓸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안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팔을 뻗으면서도 이 몸통은 반대로 뒤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힘을 보이지 않게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동작이 팔을 뻗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팔은 뻗고 몸통을 뒤로 돌리려고 하는 동작들. 그리고 이 왼쪽 다리의 체중, 이제 이 그림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뭔가 부족한 그림인데 이 사람의 다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왼쪽에 AIC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체중 지지가 되거든요. 이걸 바꿔주기 위해서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놓고 그쪽에 체중 지지를 시켜놓고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골반을 회전시킨 상태에서 이런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그냥 회복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합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고요. 근데 코로 들이쉴 때 3초를 들이셨다면은 입으로는 못해도 2배 이상은 내뱉을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냥 호흡하면 흉식호흡, 복식호흡,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GOA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폐에는 공기가 들어가면 항상 잔기량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이 잔기량을 다 빼놓지 못하고 저희가 그냥 다시 또 들숨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하는 호흡에는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날숨을 길게 해주시는 게 이 PRI 컨셉에서 호흡에 대한 하나의 그 조언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3회에 거쳐서 골반과 관련된 이 오프라인 강의를 했는데 풍선을 불어봤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오셨던 딱 한 분을 제외하고는 풍선을 제대로 불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숨을 내뱉기 위한 그 훈련은 잘 안 돼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숨을 잘 못 내뱉는다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그 GOA라는 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선을 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익숙치 않고 이상한 행위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풍선 불면서 이 양쪽 립을 조이려고 하고 다시 들숨에 이 조인 걸 풀지 않고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 것들을 뭐 하나의 훈련으로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운동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컨셉 안에서의 심볼이에요. 99 힙 리프트라는 운동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자세를 할 때 골반을 후방 경사시켜요. 근데 저희가 샤만 엑서사이즈는 다른 어떤 코어 운동을 할 때 실패하는 그 원인을 보면요. 저희가 햄스트링 근육을 잘 못 써요. 근데 재밌게도 햄스트링 근육을 사용하면서 포스테리어 틸팅을 하면요. 이 GOA의 컨트롤이 상당히 능숙해지고 쉬워져요. 이 다리를 올린 거는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다리를 벽에 붙이고 아래로 당기는 힘을 적용시켜서 이 안에 햄스트링을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햄스트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희 골반은 정확하게 세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없는 골반 운동은 그냥 저는 내용 없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레퍼런스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전근은 저희가 내전근의 섬유 중에 일부는 햄스트링에 속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레프트 AIC 패턴이 나타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이 내전근의 섬유 중에 하나가 그 햄스트링 섬유 중에 하나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근을 작동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컨셉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골반에서는 골반이 내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만큼 내전근이 많이 기능 부전이 생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내전근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공을 무릎 사이에다 끼우는 거예요. 자, 이 팔은 왜 올려드렸는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든 여태까지 했던 행위를 이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은 풍선을 불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AIC 패턴을 회복시킨다거나 같은 운동의 앞에 사진이랑 팔을 뻗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풍선을 부는 겁니다. 풍선을 불 때도 혓바닥은 무조건 입천장 위에 대시는 게 좋고요. 다만 호흡 기능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혓바닥에서 그냥 떼도 되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기능이 개선될수록
혓바닥을 입천장에 계속 대고 날숨을 할 수 있도록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제가 이 BC 패턴이라는 운동 그 패턴을 공부하면서 제일 좀 재밌고 매력 있는 운동 같아서 이 운동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 AIC 패턴이 있고 BC 패턴이 있다면요. 아까 처음에 봤던 골격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른쪽은 서로 압박하려고 하는 컴프레션 포스가 이 안에 작용이 되거든요. 이걸 늘려주기 위해서 이 자세를 취하기도 했고요. 이 오른쪽 다리는 내회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프트 AIC 패턴이라면요. 외회전의 포지션에 갖다 놓기 위함도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외회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회전 상태에 두기 위해서 이 포지션에 갖다 두기도 해요. 그리고 이 팔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이 팔을 지탱한 상태에서 저희는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이쪽을 확장시키고 이쪽 가슴을 이쪽으로 떨어뜨려서 늑골 사이 간격을 늘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 더 옵션을 부여한다면은 등척성으로 이쪽 무릎으로 바닥을 밀게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쪽 무릎도 바닥을 밀거나 또는 이 다리는 안 보이지만 이 끝에 다리를 들어 올린다거나 해서 내회전을 더 시키고 이쪽 외회전을 더 시키는 그런 동작들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분은 이 팔을 앞에다 그냥 놨는데 이 운동처럼 앞으로 뻗으면서 전거근을 작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조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하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매력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C 패턴에 대한 운동은 결국에 그 여태까지 말했던 그 모든 변형에 대해서 반대로 돌려놓고 그 상태로 움직이는 동작을 해주는 게 다 운동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BC 패턴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이렇게 온라인으로 웬만한 내용을 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다 포함시켜서 전달시키고 알려드리려고 요 안에 넣었던 거고요. 제가 아직 안 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요.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골반을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여기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천골과 이 부분, 펠빅 인let과 아울렛 그리고 제가 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은 이 위쪽에 하나의 패턴이 더 있어요. TMCC 패턴이라고 해서 경추와 턱 그리고 교합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 부분은 아마 뭐 가능하다면은 내년 초나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리가 되면은 한 번 더 그 카톡방 안에 공지를 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음. 김동욱 선생님, 그 BC 패턴에서는요, 왼쪽 우리 몸통이 제가 이쪽 오른쪽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저는 반대로 돌려야 되거든요. 이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거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탱을 하면서 지렛대처럼 전거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뭔가 회전시키기 위해서요. 네, 단지 그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BC 패턴 안에서는 윙잉 스카퓰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뭐 운동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케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네. 다른 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서 조금 고생을 하긴 했는데 아마 이걸 2시간 안에 이걸 이해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이제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제가 이 강의는 다시 보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 재활 운동 중에, 재활 운동 중에 되게 잘못되거나 달리 해석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운동에서 우측 복각, 팽창이, 마지막 운동에서 우측 복강이요? 마지막 운동에서 우측의 배쪽은 팽창보다는, 이거는 팽창보다는 여기를 늘려주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쪽을요. 이 포지션 안에서요. 늘려주는 거고요. 나 선생님은 나중에 개인 톡을 한 번만 주세요. 네. 왼쪽 정거근은, 왼쪽 정거근은요, 왼쪽 팔을 벽에 붙여놓고 등을 뒤로 팽창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유리해져요. 그래서 왼쪽 등을 팽창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셔도 좋은 거죠. 그래서 같은 전거근이지만 이거를 내가 어디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질문이 또 있으시면은 제가 뭐 영상을 찍어서 카톡방 안에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공유를 해 드리고요.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제 김동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제 영상을 같이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한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네. 다른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한 거의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시고 질문은 그냥 카톡방에 편하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